2019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5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선언하였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엔데믹을 선포했지만 예상보다 길어지는 고물가와 불경기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건설 경기가 여러 악재가 겹치며 큰 타격을 받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값비싼 건설 자재를 구매하지 못한 건설사가 자금이 조달되기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결국은 파산하면서 건설 자체가 무기한 중단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현재 건설 중인 각종 건물들에 대해서도 부실 건축 자재가 사용되어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수주 물량 감소,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중소건설 분야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고충 해소를 위한 제안과 건의가 많았지만 그중 실현 가능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 손해보험 가입의 확대와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 기관 인정 방식 개선, 그리고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이상 3가지 과제에 대하여 먼저 제도 개선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럼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한 첫 번째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200억에서 300억 이상 규모의 대형 공사는 공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계상하도록 기재부 예규, 행안부 예규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및 법적 분쟁 등으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공공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많은 건설업체는 이 같은 보험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공사 규모가 200억은커녕 50억 미만이기 때문이죠. 권익위가 2022년 계약된 39,963건의 공공건설공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200억 미만의 공사는 무려 99.5%인 39,753건이었습니다.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64.5%인 약 32조 2,434억 원의 공사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0억에서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업체는 공시원가에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피해 처리 및 사고 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중소건설업체는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경남 김해시 소재의 초등학교 체육관 내진 보상공사 도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원인 제공인 건설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 했지만 건설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업체는 피해 보상액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공건설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당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일 과도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행이 어렵다면 가입 의무화 공사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100억 원 등으로 낮추거나 단계별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규모 공공건설 공사에도 불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소건설 분야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두 번째 정책은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 기관 인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는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공인해주고 이렇게 공인된 시험기관은 시험 의뢰 제품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거쳐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스스로 사내 시험기관을 설립하여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고 자사 제품을 사내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인증이 담보되기 어렵고 추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정기구의 공인시험기관 인정심사 과정을 살펴보니 독립성과 공평성에 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이지가 않아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권익위는 건축자재 품질을 시험하고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는 공인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을 의뢰하는 자사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내 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중소건설 분야 관련 제도 개선 세 번째 정책은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업무를 위해 관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용역의 경우 지방계약 법령에 따라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기술 능력 및 입찰 가격 등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는 적격 심사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도 가능합니다. 용역 수행의 난이도가 높을 경우 최저가 입찰로 인한 예산 절감보다는 뛰어난 기술을 갖춘 업체가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법령에서 위임한 고시를 통해 사업 수행 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한 후 최고 득점자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관리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부족한 신규 업체 및 중소업체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번 간담회에서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지자체 하수처리 시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약 2조 2천억 원의 비용으로 약 3,700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 용역을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하수처리 시설 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국에 등록된 146개 업체 중 무려 37%에 달하는 54개 업체가 단 한 곳도 계약을 따내지 못했고, 100개 이상을 수탁한 업체는 2곳, 30에서 100개를 수탁한 업체는 2개로 소수의 관리대행 업체가 다수의 하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수행 업무를 살펴본 결과 해당 업무는 시설 개량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 복합관리대행과 단순관리대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합관리대행의 경우는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필요하나 시설 개량을 제외한 단순관리대행은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 수질 분석,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보다는 최저가 입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복합관리대행과 단순관리대행을 구분하고, 단순관리대행 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기술평가뿐만 아니라 가격평가 부분도 적절히 반영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 손해보험 가입 확대,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이 세 가지 정책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중소건설업체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가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각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